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미국 시장이 미국 대선 이슈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크죠. 물론 많이 빠지고 막 많이 상승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오히려 11월 3일 대선 이후에 그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당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추후에 이제 경기부양책 미국의 경기부양책이 좀 승인이 돼서 실제로 미국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좀 풀려야만 그것들이 미국 시장을 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우리 시장이건 국내 시장, 우리 시장이건 미국 시장이건 다 상승이 좀 모멘텀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 시장의 코스닥은 또 큰 하나의 이슈가 있죠. 바로 3억 양도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해도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주주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원래는 이제 10억 정도로 봤는데 지금은 이제 3억으로 낮추죠. 3억으로 낮추고 한 종목당 3억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한 22%에서 27.5% 정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고, 보시면 대주주가 됐을 때는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보통 이제 10억 정도를 가지고 있을 때의 기준을 대주주라고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3억 이상 들고 있을 때 대주주로 보고요. 그랬을 때는 매도한 어떤 차익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과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15억 한 종목당 뭐 10억 이상 들고 있으신 그런 대주주분들도 이제는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더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들고 있을 경우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에 당연히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주가가 당연히 누를 수밖에 없겠죠. 그걸 받아줄 주체, 기관과 외인이 받아주지 않는다면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하고 좀 혼돈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은 양도세를 뭐 물고 뭐하고 해도 부동산이 오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이치로 판단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이 갈 수 있는 곳이 거의 주식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투심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악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 코스닥에 묵직한 종목들의 이 대주주 양도세가 부과돼서 연말까지 조금씩 차익 물량이 나오면 그것을 기관과 외인이 만약에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10억 이상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양도세 피하려고 그 전에 매도해버리고 다시 사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3억으로 돼버리면 더욱더 매도세가 강해지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돼서 막 얘기가 되는 것이, 대주주 요건 기준의 금액은 본인하고 배우자, 직계 비존속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죠. 한 종목에. 그렇다면 가족끼리 다 확인해가지고 이거 몇 주 들고 있나 몇 주 들고 있나 합쳐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3억이라는 것도 대조하는 것도 사실 번거롭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이슈가 국내 시장의 투심을 좀 악화시키는 것 같고요. 기관이 그걸 미리 알고 조금씩 정리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좀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뭐 이 11월 3일의 대선까지 시장을 좀 밀어버리고 그 이후에 조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계속 상승 하락 이렇게 움직여 주면서 버틸지. 지금 거의 122평선까지 빠졌습니다. 우선은 뭐 지지 라인을 굳이 긋자면 뭐 한 800포인트까지는 좀 버텨주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800포인트 원저리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 움직임인데 매동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관의 매도세가 빨리 멈춰야 되겠다. 가장 좋은 거는 뭐 3억 대주주 양도세가 현안이 좀 변경이 돼가지고 개인의 투심이라도 좀 더 좋아지면 모를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와중에 좀 디커플링해서 움직여야 되는 종목인 시젠이 조금은 워낙 뭐 코스닥이 빠져버리니까 조금 하락 쪽으로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22평선까지 좀 지켰었는데 며칠 전에 지금 2, 3일 정도 추가로 더 밀리면서 22평선을 확실하게 지지라인으로 구축을 하지 못하고 조금 더 밀려서 62평선까지도 지금 터치를 했습니다. 이 62평선이거든요. 그래서 62평선까지 지금 터치를 해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매동이 시젠의 매동이 외인과 기관이 또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다음 주 주말에는 있을 고 하기 때문에 순매도를 또 해별었고, 다만 사모펀드의 지속적인 순매수와 최근 기타법인에 들어와주는 이런 두 주체의 움직임이 그나마 좀 하나의 희망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외국인이 최소한 한 달 정도를 놓고 봤을 때 10월달 한 달을 놓고 봤을 때는 외인이 그래도 아직은 순매수인 점, 기관도 아직은 순매수인 점을 들어서 저는 상대적으로는 요 멈춤 60평선을 터치해준 요 멈춤은 지속적으로 이 시젠을 더 밀어서 62평선 언더로 빠지게 될 것 같진 않고요. 이게 이 정도 라인에서 좀 멈춰주고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의 음봉이고, 시장이 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또 많이 팔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좀 버티지 못하고 밀렸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요 정도 밀린 상태에서는 이런 조정을 한번 주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움직임으로 30만원을 터치하려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최근에 한 두 달 사이에 보시면 이렇게 저점이 조금씩 가파르게 좀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밀려서 62평선까지 현재 지금 터치를 해준 상태입니다만, 다음 주의 시장 10월 말 그리고 11월 3일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까지는 뭐 조금은 국내 시장이 오버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코스닥 기준으로 시장이 좀 반등하기 시작하면 저는 시즌이라는 종목이 이 3쿼터에 아시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유럽 시장, 미국 시장, 우리나라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 돼가고 있는 점을 들었을 때에는 진단키트에 대한 4분기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전히 좀 묵직하게 코스닥 시장의 대표주로서 좀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 지수를 좀 방어해주지 않겠느냐, 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단일가에서는 0.15%니까 큰 이슈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시젠에 대한 어떤 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뭐 기사라든지 공개된 건 없습니다만, 차트상의 움직임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혼자 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벼운 종목은 아니잖아요. 시가총액이 거의 7조 가까이 되는데 지금 조금 눌려가지고 한 6조 9천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스닥 시장의 반등과 함께 움직일 것이고, 매동이 우선은 좀 개선이 돼서 이 투자자별 매동이 개선이 좀 돼가지고 기관이 좀 들어오거나 외인이 좀 들어와 주면서 개인이 다시 이번에도 또 30만원 정도 언저리 가다가 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털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오히려 외인과 기관이 조금 올려놓고 그거를 개인들이 좀 더 가지 않을까 하고 받는 시점, 이제 그런 시점이 더 어떻게 보면 매도할 시점이지, 지금 이렇게 시장 자체가 눌리고 거래량 없이 그냥 음봉을 쭉 빼는 상황에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홀딩해야 된다 생각이 좀 되고요. 뭐 24만원 정도까지 막 떨어져 가지고 여기를 지지자로 답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62평선까지 한번 확 밀어버렸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저는 좀 강성주주들만 데리고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지금 10월 24일 오전 0시 10분인데 다우가 0.17%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0.14% 하락입니다. 부디 오늘은 뭐 금요일 시장 마지막입니다만 미국 시장이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고, 이후 점점 코로나에 대한 유럽이라든지 아메리카, 미국 쪽에서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된다면, 물론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이슈도 뭐 살아 있겠습니다만, 이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 다시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다시금 반등할 좀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간보는 움직임으로 보시면 이게 그냥 뭉툭하게 그냥 빠진 걸로 보이지만 계속 장중에는 많은 변동성을 나름대로는 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더 느긋하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간에 조금 더 종목별로 분석해서 올리는 영상들 만들어 올릴 것이고, 혹시 뭐 추가적인 어떤 큰 이슈가 있다면 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서 말씀드리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코로나가 조금 국내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이번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